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합이라 그래요. 네. 합평이란 말 안 하고. 그래서 사신이 만나면은 어떻게 된다고? 처음에는 막 그냥 상당한 뭐 그냥 뭐 이걸 타는 무슨 뭐 열정 같은 게 일나고 막 형성이 무슨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합이 아주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조용해지가 합하였다. 그래서 물대 붙지요. 물은 아주 사실 합수 물대면 나중에 물은 고요하잖아. 네. 그래서 나중에는 고요하게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날뛴다. 그래서 형합이라고 그래요. 이런 의미를 조금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글자를 운영을 할 때 요런 기초적인 우리가 오행에 대한 원리를 알고 나면 다음번에 실제 접목할 때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언젠가는 이게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책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지 삼합 육합에 대한 공부가 나오네요. 59페이지 나오죠? 네. 59페이지 보면 지지육합 보겠습니다. 자, 지지육합 보면 그 지지육합은 그 박스 속에 맨 밑에 박스 속에 들어가는 박스. 네. 자, 어미부터 밑에부터 자축부터 보겠습니다. 자축. 스님이 얘기하는 그대로 나옵니다. 네. 꽁꽁은 땅, 합으로 합보다는 같은 형제의 합이다. 같은 계절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겨울철. 인해는 생리의 합으로 강력한다 해놨죠. 네. 최강의 팀. 그 인해 한목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게 참 강하구나. 묘술은 반대 계절인 봄과 가을의 합으로 마지못한 합이다. 아까 뭐랬어요? 적가의 동침이라고 그랬죠? 네. 적가의 동침 이런 건데. 유진합금은 삼합 가운데 토생금으로서 가장 강력하다. 이것도 별표 하나. 사시는 여름철과 또 가을철에 적금과 합으로 마지못해서 합했다. 형합이라 했지요. 형은 처음에 싸우고 뒤에 뭐라고? 좋다. 친하다. 아주 처음에는 막 싸운다는 것도 되지만 처음에는 막 열나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고요하게 된다. 이런 식. 오미 천상합이죠. 응? 네. 오행이 없고 허공에 떠도는 기운이다. 어쨌든 같은 그 길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정도로 알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60페이지, 67페이지 읽어보면은 뜻이 다 압니다. 네.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지삼합에 대한 공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복습인데 자, 축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이제는 합의 육합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이제 지지삼합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지삼합의 중에 제일 강한 게 글자 3개가 모여가지고 새로운 오행을 창조합니다. 자, 그래서 지지삼합을 보니까 맨 처음에 해묘미가 있어요. 해묘미. 자, 해묘미는 목국에 그래요. 목국. 해묘미 목국. 해면이 먹고. 목담을 하지요. 네. 하는 인호술. 이거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나중에 이 삼합을 너무 많이 써먹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놔야 돼요. 인호술은 합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을은 사유축이죠. 네. 사유축은 금국이라 그래요. 금국. 합쳐서 그러니까 글자가 3개 합쳐가지고 목을 만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목이 되는 거야. 그다음 인호술은 엄청난 강력한 화가 됐고 사유축은 강력한 금이 됐어. 마지막으로 신자지. 신자지는 수국이라 그래요. 수.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통 이 국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 해묘미 목국, 해면이 먹고. 인호술 화국, 인호술 하고. 사유축 금국, 사유축 금고. 신자진 수국. 신자진 수국. 자, 이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해는 이 겨울이죠. 겨울. 그래 안 그래요? 겨울. 겨울자를 스님이
겨울을 쓰지 말고 겨울은 수니까 수로 써. 수. 자, 봄은 목이지요. 미는 여름철입니다. 네. 화, 사오니까. 그렇게 겨울철 친구와 봄철 친구와 여름철 친구와 뭐 있으니까 각기 뭐 있죠. 네. 그래서 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런 목을 목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그 모임을 보고 뭐라면 각각의 사회적 삶 다 모였지. 네. 친구 틀리잖아. 북쪽에 있는 친구, 북쪽에 있는 친구, 동쪽에 있는 친구, 남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로운 이 하나 결성을 했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결합이라고 해요. 사회적 결합. 사회적 결합. 이렇게 삼합은 사회적인 결합이다 이런 말 써요. 사회적 결합이다 이런 말 써요. 자, 인호술. 인호술은 이는 봄, 화는 오는 여름, 술은 가을이야 가을. 이렇게 모여서 봄 친구, 여름 친구, 가을 친구가 모여가지고 화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요것도 사유축은 뭐냐면 여름 친구, 가을 친구, 겨울 친구 모여가지고 됐고, 신자지는 가을 친구, 겨울 친구, 봄 친구 다 틀리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글자. 자 보세요. 묘는 중간에 있죠. 네. 해묘미 중에 여기 중간을 대표하잖아요. 네. 삼합의 대표는 중앙에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요거는 묘니까 목이니까 목구. 요거 인호수는 오가 중앙에 있지요. 네. 오가 하고, 유는 사유축도 유가 중앙에 있지요. 네. 금구. 자는 겨울철 수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중앙이 뭐예요? 좌우묘가 중앙이라. 맞죠? 네. 좌우묘를 뭐라 그래요? 계절이 중간이라 그래요. 계절이 중간. 계절의 중간. 제일 중요한 게 좌우묘예요. 아까 지게 우리 싸움할 때게 충 그죠 충. 좌우묘요 충은 사람이 죽고 사는 싸움 같아요. 어른들의 싸움이에요. 인신 사이의 싸움은 아까 충 배웠잖아. 네. 육충 배웠죠. 육충. 네. 인신 사회는 계절이 처음이잖아요. 네. 계절의 처음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다. 계절 처음 시작하잖아.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말하는 계절 맨 처음에 시작할 때게 인묘진 할 때 인은 봄이잖아. 네. 그때 그거는 마치 어린애와 같단 말이야. 중앙에 있는 건 어른이야 어른. 맨 마지막에는 진술충미. 진술충미는 뭐냐? 늙은이. 자, 어른들 싸움하고 어린이 싸움하고 성년들의 싸움 중에서 노인들 싸움이 힘이 세나 중년 사람의 힘이 세나? 중년 사람은 싸움하면 사람이 죽고 살아. 죽긴 죽거나 크게 다친단 말이야. 어른들 싸움은 할아버지 싸움들은 뭘 해요? 뭐를 주로 싸워요? 말로 싸우잖아. 할아버지들은 말로 싸우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치고밖에 안 싸우잖아. 말로 막 싸우잖아. 그래서 힘은 없는 대신에 구술이 많은 거예요. 아, 입으로 싸우니까. 그래서 진술충미는 구술수가 많은 거예요. 인신사회는 뭐냐면 애들이 말하고 다치지요. 애들은. 네. 애들도 잘못하면 막 크게 다쳐. 그래서 교통사고 무슨 사고가 많은 거예요. 인신사회가 하게 되면. 알겠지요? 그래서 그 축에 대한 개념이 더 많기는 하지만 일단은 축에 대한 또 깊은 내용은 다음 또 공부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아웃라인으로 쭉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에 축에 대한 또 깊이 또 파고들 할 수도 있어요. 축도. 오늘은 이제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사회적 결합인 상합에 대한 것은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걸 알고, 이거와 방합이라는 것이에요. 방합은 뭐냐면은 그대로 이 사회적 결합이 아니라 형제간에 계절별끼리 모이는 걸 말이에요. 자, 목은 뭐냐면 인묘진이
임묘진을 방합이라고 합니다. 따라 방합. 방합. 이게 방합이라. 이 방자는 같은 방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형제라 이 말이에요. 방합. 화는 사오미죠. 네. 맞죠? 사오미는 여름철 방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유술. 신유술을 말하고 방합을 말하고 마지막 겨울철은 해가축이야.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맨 처음에 가는 요걸 인신사해 끝에 요것을 우리가 계절의 맨 처음에 해가지고 요거를 뭐라고 사생이란다. 사생. 사생. 네 가지 생지라가 생지 있다가 사생이라. 여기는 좌우묘유는 계절의 조항이 있다고 사중이라고 했다. 사중. 사중. 사중 이렇게 사에다가 가운 이렇게 이중자 사중이라고 말습니다. 근데 요 밑에 진술중면 끝에 있지 끝에 네. 맨 끝에 있는 걸 사고라고 사고 창고라고 사고. 사고. 그래서 이 방합하고 여기에 있는 삼합하고는 헷갈리면 안 되고 방합은 같은 계절끼리 모였구나. 근데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결합이 아니고 이거는 형제 결합이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형제의 합이라고 형제야. 이건 형제. 형제의 합이라 그렇게 하고 요거는 사회적인 합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나중에 이제 어디에 써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지리상업에 대해서 62쪽 한번 해보세요. 좀 전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사생이라 말 나오지요. 네. 사생을 사맹이라고 합니다. 그 맹자가 만맹자예요. 글자가 맹자 맹. 우리가 보통 보면 예전에 아주 오래된 저 편지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말고 서른 나이쯤 될 때 한 60, 70대 사람은 글을 쓸 때에 맹형 그럼 큰 형 이 말이에요. 맹형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문으로 또 뭐 가을철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중추절에 중추지절에 네. 가을 때 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중추지절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중. 자, 그러니까 중추는 가을의 중간이지요. 그리고 유다 유. 그러면 중추라지 말고 중하지절 중하지절 한다면 그건 오지요. 이런 식으로 중춘지질 할 수 있어요. 중춘지질은 뭐예요? 중춘. 보통 우리가 만춘이라는 말 쓰게 만춘은 진을 말해 진. 임묘진. 자 만추의 계절 하면 뭐예요? 술. 만추니까 술을. 신경 만추의 계절. 근데 알아요. 알겠지요? 네. 자 그러면 음동설한이라죠. 음동설한. 네.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음동설한 할 때는 그때는 해 자주가 할 때에 자나 축이나 이때 음동설한이라고 말습니다. 자 그래서 사생은 인신사예요. 계절의 시작이요. 사왕은 좌우묘유라 계절의 가장 가운데 있는 걸 말한다. 사고는 진술충묘로 해서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합의 중간자는 사왕으로 좌우묘유라 한다. 따라합니다. 좌우묘유. 좌우묘유. 그러니까 합의 중간에 있는 글자를 보고 우리가 그 구분할 수 있지요. 네. 신자진하면 수국, 인오수라면 오가 중간에 있을까? 하국, 사유축하면 유가 중간에 있으니까 금국.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해묘미 하면 묘가 중앙에 있으니까 목국.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63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지삼합은 해당 오행의 강한 기운을 형성한다. 그런데 삼합이 만들어낸 기운은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강한 기운으로 약한 오행들이 피해를 받기 쉽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주에 일주가 화인데 지지도 전부 다 인호술로 합으되어 있다. 그러면 엄청 뜨겁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엄청 뜨거운 사람이 있으면 중앙 사람들이 옆에 사람 피해를 볼까 안 피해볼까. 그래서 아버지도 피해보고 자식도 피해보고 마누라
부인도 피해보고 또 누구 피해봐요? 형도 피해보고 다 피해보잖아요. 또 뭐 지는 어떻게 살아야 돼? 홀로 독립해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주 딱 보자마자 병한데 밑에 지시가 인호수를 딱 합치다 보면 그 사람은 아하 하고 5초 만에 학생님은 얘기했잖아 3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별로 다 보고 나면 답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봐요. 자 병한데 인호술 상압이 있는데 이 사람이 5월달 태어났다. 인호술이 다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 보나마나 그 남자라 하면 보나마나 자 보세요. 자 그 사람 사주를 떠내면 보나마나 배우자와 이별하고 아버지와 떠나고 부모 형이 조술 부모하고 형제 자매가 떨어지고 자식이 없고 홀로 사는 사람. 젓가락만 들고 동문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젓가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예요? 그런 기억이다. 그렇게 보자마자 볼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주가 그런 데 해서 또 반드시 그 사는 사람은 아닌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살아가면 괜히 힘들어요. 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재물도 없고 모두 힘든다. 이런 식으로 이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뭐 그렇지만 또 그 중에도 뭐 어떤 사람 잘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운을 잘 타가지고 운 흐름이 뭐 그런데 막 금수운으로 쭉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 운이 흐리. 그러면 오히려 또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운 흐름도 봐야 되거든. 사주 그릇하고 운 흐름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운도 나쁘고 사주 그릇도 나쁘다 하면은 못 살아요. 운은 뭐냐면 가는 길이요. 길. 내가 가는 길이 자 내가 지금 그랜저를 타고 났어요. 왔는데 가는 길이 자갈밭이라 그러면 그런지도 별 볼일 없지요. 네. 근데 내가 차는 티코라 티코 조그만 차가 근데 아스팔트기 참 좋아요. 큰 문제 없겠지요. 네. 이런 식으로 운과 그 관계는 그런 관계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합은 사회적 합으로 보세요. 삼합은 서로 출신이 다른 오행이 사회생활을 위해 모였다. 밑에 보면은 사주 원국에 삼합이 있는 경우에 간목인데 밑에 인호술 합이 있지요. 그러면 간목이 밑에 불 타겠지요. 간목이 밑에 불이 붙었으니까 인호술은 화국이잖아요. 간목이 다 타지요. 네. 예를 들면 자기가 다 타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을 저질러가지고. 이런 사람은 계속 일을 저질러. 뭐 온갖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마무리가 없어. 볼은 슈팅을 많이 하는데 볼이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럼 되나 안 되나? 아니 열심히 막 차는 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힘 빠지겠죠? 네, 그렇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삼합의 적용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음번에 또 공부를 할 것이고 여기 삼합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어요. 자, 삼합 중에서 보면 이 반합이었는데 여기 보세요. 반합. 여기 보세요. 자, 목복인데 이 중앙에 글자를 합쳐가지고 요리 해묘를 해도 반합이 목이 돼요. 네. 이렇게 돼도 묘미를 해도 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또 해와 미도 합쳐도 목이 돼요. 네. 삼합은 글자 세 개를 다 해도 목이 되는 거야. 요런 걸 뭐라고 그래요? 반합. 말하자면 목의 성분이 있다. 자, 해와 묘를 합쳐도 목. 묘와 미를 합쳐도 목. 해와 미를 합쳐도 목. 그런데 여기 있는 방합은 그래 안 돼요. 자 보세요. 잠깐 이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방합은 중앙자가 워낙 중요해가지고 자 묘하고 인을 합치면 인하고 묘를 합치면 목 방국이 되는데 묘진도 목 방국이 되는데 인진을 합치면 방국이 안 됩니다. 인진. 여기 빠지면. 예, 요거는 중앙에 빠지면 안고는 식빵이야. 아, 중앙은 되는. 중앙만 있으면 된다. 예, 그래서 요거는 중앙이 반드시 있어요. 네네. 방합은 중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삼합은 중앙이 없어도 네. 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깊이 이렇게 좀 들어갈게요. 네. 오늘은 또 복습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강의 재밌었습니까? 네. 자 합장하시고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